여관이쌤입니다. 9월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되었죠. 근데 9월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모의고사 시간에 뭔가 많은 것을 쓸 수 없다, 인출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모의고사 9월 첫 직강을 나갔을 때 그동안 뭘 공부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의고사 답안 구성 정말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런 저도 교육학을 한 장 반 이상을 써내서 16점 정도 교육학을 맞아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9월부터는 모의고사 직강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기간제 업무를 마무리 짓고 노량진으로 모의고사 직강을 나갔었는데 저는 직강을 나갔던 게 정말 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직강을 나갔을 때 무조건 맨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사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수업을 듣고 싶어서 7시에 집을 나서서 노량진에 갔어요. 그렇게 일찍 도착해서는 그날 강사님께서 모의고사 범주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 모의고사 범주를 공부도 하고 교육학 내용에 대한 전화 스터디도 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요. 모의고사 시간은 교육학 시험이 60분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강사님이 주셨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50분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무조건 다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직강에 나가서 보면 그 시간에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자기 개인 공부를 하고 있거나 모의고사 내용에 맞춰서 자기 그 공부 내용을 그 옆에다가 적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서론, 본론, 결론, 연결, 말과 말 사이의 연결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글쓰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솔직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잘 끝맺음을 맺을 수 있게 한 장 반 이상의 분량의 글을 다 쓰셔야 해요. 특히 서론은 많이 어렵지 않죠. 문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쭉 정리하는 식으로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하고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점점 쭉쭉쭉쭉 써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결론도 내가 썼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방향을 기대해본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논지상 글의 문맥, 흐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되지? 결론을 어떻게 이어야 할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어떻게 이어나가지? 라는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50분이라는 시간은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반드시 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모의고사 시간 정해놓고 딱 그 시간은 시험을 풀고 그 다음부터는 인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잘 짜셔야 되고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채점하라고 채점지를 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채점을 내가 어느 정도 문맥을 알고 있네 정도로만 체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막 답을 다 쓰진 않았어요.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린 내용만 리뷰하지 않았고 그 내용 전체를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거 정도만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모의고사 직강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 답안지에 쓰고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 그런 여백에 적는 노트 필기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모의고사 답안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한테 그 답안지를 달라고 해서 한 개념을 5칸 내지 10칸 이내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으면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냥 쭉 정말 내가 답안 쓰듯이 쭉 쓰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쭉 씁니다. 그렇게 쭉 한 줄로 쭉 쓰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반절로
접습니다. 반절로 접으면 뒤에 여백이 하나 생기죠. 뒤에 여백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제가 키워드를 적습니다. 한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칸이 있으면 그 옆에 여백에다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하고 그 여백만 보이게 반절로 접고요. 그 접은 여백 뒤편에다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떠올렸을 때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를 적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볼 때는 그 키워드를 보고 답안을 이렇게 쭉 머릿속에 구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했다가 뭔가 이 키워드가 뭐였지 하면 그걸 펴보고 아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는구나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육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이해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암기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든지 자기만의 암기 방법으로 암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터디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자기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터디보다는 온라인 스터디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밴드 모임을 같은 교육학 강사님을 듣는 사람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른 강사님 듣는 사람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육학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녹음하는 스터디를 하면 이게 정말 암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입으로 중얼중얼 내뱉는 게 저한테는 각인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암기를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내뱉어 보시고 중요한 개념이나 뭐 장점, 단점 알고 있어야 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이제 시험장에서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직강 나가는 날에는 직강 다 듣고 나면 저녁 먹기 전까지는 교육과 공부를 했고요. 저녁 먹고 나서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 좀 채워가면서 하루 정도는 교육과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한 2-3시간 정도는 제가 부족했던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중에는 오전 10시, 11시, 늦게는 12시까지는 교육과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전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교육학을 좀 소홀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교육학 점수가 조금은 받쳐져야 내가 전공에서 약간 실수를 했을 때 총점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교육학 간과하지 마시고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교육학에 쓰는 게 맞을까요? 라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신데 저는 교육학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교육학도 까락을 면하려면 반드시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강 나가는 시간만큼은 교육학에 온전히 몰입하시고 직강은 대감기도 안 되고 되돌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부 시간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좀 일찍 가서 강의실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하고 오늘 볼 것도 미리 보고 좀 시험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수석과 수석이 아니냐의 차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